조선 후기 한양에서 멀지 않은 작은 마을에는 신마님이라 불리는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인 그녀는 이제 홀로 지내며 고요한 삶의 무게를 견디고 있었죠. 단아한 용모와 고결한 품성으로 마을에서 존경받는 분이었으나 그 눈빛 깊은 곳에는 언제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쓸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도 가을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아도 그녀의 마음속 외로움은 깊어만 갔습니다. 마님, 장작이 떨어졌다 하였으니 내일 산에 가서 해오겠습니다. 신마님의 집 문간방에는 칠복이라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보 머슴이라 불렀습니다. 말수가 적고 어리석어 보이는 듯했으나 일만큼은 누구보다 성실히 해냈지요. 그의 묵묵한 성품에 신마님은 그저 고마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 내일 가거라. 허나 날이 흐린 듯하니 비가 오면 가지 말거라. 신마님의 말에 칠복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문간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신마님은 문득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으나 이내 고개를 저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봄날의 꽃향기가 마당을 감싸고 있었지만 그녀의 방은 여전히 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이튿날 칠복은 일찍 산으로 올랐습니다. 하늘은 흐렸으나 비가 올 듯하진 않았지요. 햇살 한 점 없는 하늘 아래 그는 묵묵히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의 손놀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듯 그는 오직 신마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 바보는 왜 저리 부지런한 것이냐? 마을 사람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저 밥 한 끼 얻어먹기 위함이겠지. 하지만 칠복의 마음은 그보다 깊었습니다. 처음 신마님의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그는 그녀의 슬픔을 보았습니다. 누구도 알아채지 못한 깊은 외로움을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지켜드리리라. 해가 기울 무렵 칠복은 무거운 장작 더미를 지고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마침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내리던 비가 어느새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지요. 그의 옷은 순식간에 젖었고 길은 진흙탕이 되었습니다. 신마님은 마당에서 빨래를 거두다 급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으로 내리치는 빗소리를 들으며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직 칠복이가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때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신마님은 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이런, 온통 젖었구나. 어서 들어오너라. 칠복은 무거운 장작 더미를 마당 한켠에 내려놓고 비에 젖은 머리를 털었습니다. 그의 옷은 흠뻑 젖어 몸에 달라붙었고 그 아래로 단단한 체구가 드러났습니다. 신마님은 순간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그의 모습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마님, 장작 가져왔습니다. 칠복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신마님의 귀에는 전과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저 바보 머슴의 목소리가 아니라 한 남자의 목소리로 말입니다. 그래, 수고했다. 어서 옷을 갈아입고 따뜻한 물로 몸을 녹이거라. 말을 마친 신마님은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냐. 그저 머슴일 뿐인데. 하지만 그날 밤 신마님은 오랜만에 가슴 설레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누군가의 단단한 손길이 그녀의 외로움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닭이 울기 시작할 무렵부터 칠복의 도끼질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툭퍽 툭퍽. 장작을 패는 소리는 마치 심장의 고동처럼 규칙적이었지요. 신마님은 이불 속에서 그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 소리가 그녀의 아침을 열어주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방문을 살짝 열고 바라본 마당에는 칠복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어제와 다를 바 없었으나 신마님의 눈에는 무언가 달라 보였습니다. 도끼를 드는 그의 팔뚝에 힘줄이 돋보였고 땀에 젖은 등줄기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신마님은 문득 자신이 한 남자의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 얼굴을 붉혔습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생각을. 부끄러워라. 신마님은 급히 방문을 닫고 빛과 거울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봤지요. 과부가 된 후로 거울을 보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오늘따라 자신의 얼굴이 궁금했습니다. 거울 속에는 아직 젊은 여인의 얼굴이 비쳐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인 탓에 꽃다운 나이에 과부가 되었지만 그녀의 아름다움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이런 내 모습을 누가 본다 한들 한숨을 내쉬며 신마님은 머리를 정돈하고 나왔습니다.
아침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부엌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가벼웠습니다. 오늘따라 손놀림도 분주했고 입가에는 작은 미소마저 띄고 있었지요. 마님, 물동이 채워놓았습니다. 부엌 문간에 칠복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무표정이 깃들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그 깊은 눈동자 속에는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을 지혜와 따스함이 담겨 있었지요. 신마님은 그 눈빛을 마주하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고맙구나. 아침 준비 중이니 조금 있다 들어와 먹거라. 신마님의 말에 칠복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신마님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저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일까? 모두가 바보 머슴이라 부르지만 나는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본다. 아침 식사 시간, 칠복은 항상 그렇듯 문간방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신마님은 안방에서 식사를 하며 자꾸만 문간방 쪽으로 시선이 향했습니다.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궁금증이 피어났지요. 어쩌면 그는 정말 바보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이 지날수록 신마님의 관심은 깊어졌습니다. 칠복이 장작을 패는 모습, 물동이를 나르는 모습, 마당을 쓸고 청소하는 모습 모두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지요. 그가 하는 모든 일에는 정성과 세심함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그것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신마님은 마을 장터에 다녀오던 중피를 만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허둥지둥 집으로 향하던 그녀의 발이 미끄러졌고 그 순간 어디선가 칠복이 나타나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비에 젖은 그의 소나기는 놀라울 만큼 따뜻했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그 목소리에 신마님은 고개를 들었고 가까이에서 바라본 칠복의 얼굴에 숨이 막혔습니다. 빗물이 그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고 그 물방울 사이로 진중한 눈빛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바보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괜찮다. 고맙구나. 신마님은 급히 몸을 추스르고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는 여전히 그녀의 몸에 남아 있었지요. 집에 돌아온 후에도 신마님은 자꾸만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단단한 손, 깊은 눈빛, 그리고 비에 젖은 입술, 가슴이 뛰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얼굴을 감쌌습니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내가 어찌 감히 머슴을 남자로. 하지만 마음은 이미 기울고 있었습니다. 밤이면 꿈속에서 그의 모습이 찾아왔고 낮에는 그의 일하는 모습을 훔쳐보게 되었지요. 신마님은 자신의 마음이 무서웠습니다. 과부의 몸으로 다시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 두렵고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봄날의 꽃처럼 자꾸만 피어났지요. 어느 저녁 신마님은 뜰을 거닐다 문간방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새로 칠복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촛불 아래서 무언가를 읽고 있었습니다. 글을 읽는 머슴이라니. 신마님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바보라 불리던 그 사람이 사실은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신마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 머슴은 대체 누구인가? 왜 자신을 속이고 있는가? 그리고 왜 그런 사람이 자신의 집 머슴으로 있는가?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의문 위에 한 가지 감정이 더 크게 피어나고 있었지요. 바로 그를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봄이 깊어가는 어느 날 마당에는 여느 때처럼 칠복의 도끼질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신마님은 배틀에 앉아 있었으나 손끝은 자꾸만 멈추고 귀는 그 소리에 기울어졌습니다. 툭, 퍽, 툭, 퍽. 규칙적인 도끼질 소리는 마치 그녀의 심장 고동처럼 느껴졌지요. 아이고, 정신 차려야지. 이게 무슨 꼴이람. 신마님은 스스로를 나무라며 다시 배틀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마당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문득 목이 마르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녀는 물을 가지러 방을 나섰지요. 마당으로 나온 그녀의 눈에 칠복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상의를 벗고 도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햇살에 반짝였고 단단한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지요. 한 번의 도끼질에 굵은 장작이 정확히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힘이 아닌 오랜 수련으로 얻어진 정확한 기술이었습니다. 신마님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칠복의 맨몸은 마치 산속의 단단한 소나무처럼 강인했고 그의 움직임은 고요한 물속을 헤엄치는 물고기처럼 유연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바보 머슴의 몸짓이 아니었습니다. 신마님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런, 마님께서 왜 여기 계십니까? 칠복이 돌아보자 신마님은 당황하여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요. 마치 소녀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말을 더듬는 신마님의 모습에 칠복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웃음은 햇살처럼 따스했고 그녀의 마음을 더욱 설레게 했습니다. 칠복은 재빨리 상의를 걸치고 물동이를 들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떠다 드리겠습니다. 물을 떠주는 칠복의 손길에 신마님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 손길은 거칠 것만 같은데 어찌 저리 섬세할 수 있는지 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정확히 잔에 따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물을 받아 마시는 동안 그녀는 자신을 바라보는 칠복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정이 담겨 있었지요. 고맙구나. 물을 다 마신 신마님은 칠복에게 잔을 건넸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손이 스쳤고 신마님은 전류가 흐르는 듯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급히 방으로 들어간 그녀는 방문을 닫고 빠르게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했지요. 이 늙은 과부가 무슨 생각을.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미 신마님의 마음은 봄날의 꽃잎처럼 활짝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칠복을 단순한 머슴이 아닌 한 사람의 남자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도끼질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뛰었고 그의 그림자가 지나갈 때면 호흡이 가빠졌지요. 젊은 시절 남편을 만났을 때도 이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 더욱 그녀를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신마님은 평소보다 정성을 들여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햇볕에 말린 나물과 강가에서 잡은 민물고기로 맛있는 찌개를 끓였지요. 진지를 들 시간 그녀는 망설이다 문간방으로 향했습니다. 칠복아, 오늘은 함께 식사하자꾸나. 칠복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머슴이 주인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신마님의 결연한 눈빛에 그는 고개를 숙이고 따라 나섰습니다. 저녁 식사는 묘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오가고 있었지요. 칠복의 젓가락질은 놀라울 정도로 우아했고 밥을 먹는 모습조차 격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양반가의 공자가 밥을 먹는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너 정말 내가 누구인지 말해주지 않겠느냐? 오랜 침묵 끝에 신마님이 물었습니다. 칠복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깊은 눈동자 속에는 갈등이 어려 있었지요.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때가 오면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신마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의 정체는 알 수 없었지만 그가 단순한 바보 머슴이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풍파를 피해 이곳에 숨어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에 신마님의 가슴은 더욱 설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칠복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모습은 달빛 아래 더욱 당당해 보였습니다. 문간방으로 돌아가기 전 그는 잠시 멈춰 신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 낮에 도끼질하는 모습을 보셨지요? 제 도끼질은 단순한 노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 마음을 닦는 수행이자 마님을 향한 제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칠복은 문간방으로 사라졌습니다. 신마님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마치 산속의 맑은 샘물처럼 그녀의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지요. 그날 밤 신마님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이루었습니다. 그녀의 꿈속에는 도끼질하는 칠복의 모습이 끊임없이 나타났고 그 도끼질 소리는 마치 사랑의 노래처럼 그녀의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신마님과 칠복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눈빛이 마주칠 때마다 감정이 오갔고 손길이 스칠 때면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 침묵 속에서 깊은 교감을 나누었지요. 하지만 신마님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과부의 몸으로 머슴을 향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세상의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었지요. 만약 이 사실이 마을에 알려진다면 그녀는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 소리가 온 마을을 뒤흔들었지요. 신마님은 방 안에서 촛불을 켜놓고 비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는 마치 그녀의 심장처럼 불규칙하게 울려 퍼졌고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는 그녀의 마음을 더욱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이런 밤에 문간방은 어떨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녀는 비단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등불을 들고 조심스레 마당으로 나가려는 순간
대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늦은 시각에 누구일까 싶어 신마님은 문 뒤에 숨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대문이 열리며 온몸이 젖은 칠복이 들어섰습니다. 이런, 칠복아, 어디 갔다 오는 것이냐? 온통 젖었구나. 신마님은 놀라 소리쳤습니다. 칠복은 그제야 그녀를 발견하고 깜짝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옷은 비에 흠뻑 젖어 몸에 달라붙었고 머리카락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요. 그 모습이 안쓰러워 신마님은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서 들어가 옷을 갈아입어야 하느니라. 이러다 병이 들겠구나. 신마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칠복은 그 자리에 우뚝 서서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지요.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의 온순함 대신 강렬한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님, 칠복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망설임이 없었지요. 마치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다는 듯 그는 신마님 앞에 서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더 이상 제 마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빗물에 젖은 그의 얼굴은 촛불 아래 한없이 진지해 보였습니다. 그 눈빛에 신마님은 말을 잃었지요. 가슴 속에서는 폭풍우보다 더 거센 감정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님, 저를 머슴이 아니라 남자로 보십시오. 칠복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고 깊은 그 목소리는 신마님의 심장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숨을 삼키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내가 감히 나를 여인으로 본단 말이냐? 신마님의 말에는 분노보다는 당혹감이 더 컸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칠복이 이런 고백을 하니 어찌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칠복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감쌌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리 보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비에 젖어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신마님의 온몸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슴 속에 감추어 두었던 감정이 봇물 터지듯 흘러나오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우리는 안 돼. 난 과부이고 너는. 신마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칠복은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의 품은 마치 든든한 성벽처럼 견고했고 그 안에 안긴 신마님은 처음으로 참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비에 젖은 그의 옷에서는 숲의 향기가 났고 그녀는 그 향기에 취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마님, 제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칠복은 신마님의 손을 잡고 문간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망설였지만 그의 손길을 뿌리치지 못했지요. 문간방에 들어서자 칠복은 촛불을 밝히고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관복과 갓 그리고 벼사치의 패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조정의 벼사치였습니다. 하지만 정적들의 모함으로 쫓겨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이곳으로 도망쳐왔지요. 바보 행세를 한 것도 모두 저를 숨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칠복의 고백에 신마님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고귀한 사람이 자신의 집 머슴으로 지내고 있었다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흔들었습니다. 그는 바보 머슴이 아니었고 그녀를 향한 그의 마음은 진실이었습니다. 왜 내게 이제야 말하는 것이냐? 신마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어느새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칠복은 그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마님의 마음을 알 수 없었고 또 제 정체가 알려지면 마님까지 위험해질까봐 그의 손길이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손길은 마치 봄바람처럼 부드러웠고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신마님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그에게로 향해 있었기 때문이지요. 나는 내가 말을 잇지 못하는 신마님의 입술 위로 칠복의 입술이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새벽 이슬을 머금은 꽃잎처럼 부드러웠고 향기로운 봄바람의 속삭임처럼 달콤했습니다. 신마님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품에 더욱 안겼고 그들의 입맞춤은 깊어졌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만이 고요히 타오르고 있었고 바깥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두 사람의 심장 고동처럼 아름답게 들려왔지요. 칠복의 손길은 버들가지처럼 부드럽게 그녀의 몸을 감쌌고 신마님은 마치 바람에 안긴 꽃처럼 그의 품에 녹아들었습니다. 그 밤 두 사람은 오랜 외로움을 뒤로하고 서로에게 온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칠복의 단단한 가슴은 마치 따뜻한 노을빛이 어린 대지처럼 그녀를 감쌌고 신마님의 부드러운 곡선은 달빛
아래 부드럽게 떠오른 이슬방울처럼 빛났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마치 봄날의 폭포수처럼 거침없이 흘러내렸고 오랜 가뭄을 겪은 대지처럼 그들은 서로의 사랑을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촛불이 다 타고 어둠이 내리자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칠복의 도끼질은 이제 그녀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고 신마님은 처음으로 진정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마치 한 편의 시처럼 아름다웠고 그 밤의 기억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제 내 곁을 떠나지 마라. 신마님의 속삭임에 칠복은 그녀를 더욱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빛처럼 깊고 진실했습니다. 죽어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마님은 이제 제 목숨보다 소중한 분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두 사람은 다시 한번 깊은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바깥의 비는 그쳤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사랑의 물결이 출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신마님은 칠복의 품에서 눈을 떴습니다. 문간방의 작은 창으로 새어 들어오는 햇살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요. 신마님은 잠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웠으나 곧 지난 밤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붉은 기운이 돌았고 가슴은 다시 한번 두근거렸습니다. 후회하십니까? 칠복의 조용한 목소리에 신마님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 그의 얼굴은 더욱 단정하고 고귀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니, 후회하지 않는다. 다만 신마님의 눈에 걱정의 그림자가 어렸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바로잡았습니다. 세상의 시선과 도리가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알게 되면 우리는 어찌 되는 것이냐. 칠복은 조용히 일어나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담담하면서도 굳건했습니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마님을 지키겠습니다. 그의 말에 신마님은 마음이 놓였지만 현실의 무게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문간방을 나와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고 그들은 이제 전과는 다른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주인과 머슴의 모습을 유지해야 했지요. 그날부터 신마님과 칠복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화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주인과 머슴으로 행동했지만 그들의 눈빛과 손길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마님은 칠복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였고 칠복은 더욱 충성스럽게 그녀를 모셨지요.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세계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눈은 날카로웠습니다. 어느 날 마을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이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신마님도 있었지요. 예, 듣자하니 신마님 내 머슴이 바보가 아니라더구나. 한 아낙이 수군거리듯 말했습니다. 신마님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태연한 척 물동이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래, 요즘 신마님이 머슴과 자주 이야기를 나눈다더라. 과부가 머슴과 이야기를 나누다니 참 이상한 일이지. 다른 아낙의 말에 신마님은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며 물동이를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그들 앞에서 당황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신마님은 자신과 칠복의 관계가 마을에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사실에 근심이 깊어졌습니다. 과부가 머슴과 가까이 지낸다는 것은 양반 가문의 채통을 손상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칠복의 정체가 벼슬아치라 해도 그가 지금은 머슴 신분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지요. 어쩌면 좋을까? 신마님이 한숨을 내쉬며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마당에서는 칠복이 도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자 신마님의 근심은 잠시 잊혔지만 곧 마을 사람들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무렵 칠복은 신마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그녀의 표정이 어둡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요.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신마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우물가에서 들은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칠복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듯했습니다. 마님, 이제 제가 나서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신마님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칠복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 더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지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이미 소문이 마을 전체에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마을 유지인 방서방의 귀에까지 들어갔지요. 방서방은 오래전부터 신마님을 탐내던 자였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 그는 여러 번 청혼을 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그런 그가 신마님과 칠복의 소문을 들었으니 그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과부가 감히 머슴과 그렇고 그런 사이라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방서방은 자신의 서재에서 발을 구르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질투와 증오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지요.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신마님을 차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신부인이 명분을 잃었으니 이제 내가 그녀를 구해줄 때가 왔다. 그날 밤 방서방은 마을에서 몇몇 사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방서방의 말을 잘 듣는 자들이었지요. 방서방은 그들에게 술을 대접하며 자신의 계획을 말했습니다. 내일 밤 우리는 신마님 집의 머슴을 단단히 혼내줄 것이다. 감히 양반집 과부를 건드리다니 그놈의 목숨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자네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서방의 말에 반대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방서방의 비위를 맞추고 그의 재물을 얻기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요. 한편 신마님의 집에서는 칠복이 마당에서 홀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마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방서방이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신마님을 지키겠다. 칠복은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당당히 신마님의 곁을 지킬 것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강인한 의지가 담겨 있었지요. 그날 밤 신마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지요. 마치 큰 폭풍우가 다가오는 것을 예감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칠복이 있는 문간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불빛이 켜져 있었고 그의 그림자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칠복아, 우리는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 신마님의 속삭임은 밤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불안은 여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 방서방의 존재, 그리고 언젠가는 밝혀질 칠복의 정체, 모든 것이 그녀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칠복을 사랑했습니다. 그것만은 확실했지요. 다음 날 아침, 마을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이면에는 검은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지요. 신마님은 아침부터 칠복을 찾았습니다. 그는 이미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고 그녀를 보자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오늘 마을에 나가지 마십시오. 칠복의 갑작스러운 말에 신마님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깃들어 있었지요. 무슨 일이 있느냐? 신마님의 물음에 칠복은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어젯밤 마을 사내들이 모여 자신을 해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는 방서방도 있었지요. 괜찮습니다. 저는 그들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님께서 마을에 나가셨다가 위험에 처하실까 걱정됩니다. 칠복의 말에 신마님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그들의 관계가 마을 전체에 알려진 것이었고 특히 방서방이 나서서 칠복을 해치려 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두렵게 했습니다. 방서방은 마을에서 가장 큰 세력을 가진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간 내가 위험해질 것이다. 차라리 이곳을 떠나는 것이 어떠하겠느냐? 신마님의 제안에 칠복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지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당당히 맞설 때입니다.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마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두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칠복의 말에 신마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편으로는 그의 결심이 두렵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그가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집에 머물기로 약속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서는 칠복이 평소처럼 도끼질을 하고 있었지요. 툭, 퍽, 툭, 퍽 규칙적인 소리가 마당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도끼질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다가올 싸움을 준비하는 듯한 기세가 느껴졌지요. 신마님은 방 안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마당의 도끼질 소리가 멈추었고 그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어서 들려온 것은 여러 사람의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신마님은 급히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마당에는 방서방을 앞세운 5명의 사내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몽둥이와 칼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그 앞에 칠복이 도끼를 들고 서 있었지요. 내 놈이 감히 마님을 넘보다니.
방서방의 고함 소리에 신마님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급히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방서방, 이게 무슨 짓입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십시오. 신마님의 외침에도 방서방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광기가 어려 있었지요. 신부인, 내가 당신을 구하러 왔소. 이 머슴놈이 당신을 홀렸소. 우리가 그놈을 처리하고 당신을 바로잡겠소. 방서방의 말에 신마님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녀는 칠복 앞에 서서 당당히 맞섰습니다.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내 집에 들어와 이런 짓을 하는 것입니까? 나가십시오. 당장. 하지만 방서방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사내들에게 손짓했고 그들은 천천히 칠복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신마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한 사내가 그녀를 거칠게 밀쳤고 그녀는 비틀거리며 넘어졌습니다. 마님, 칠복의 외침과 함께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억누르고 있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지요. 그는 도끼를 높이 들어 올렸고 사내들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마님을 건드리면 나는 그 자리에서 죽는다. 하지만 그 전에 칠복은 도끼를 꽉 쥐며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사내들은 그 기세에 눌려 더 물러났습니다. 너희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 말과 함께 칠복은 갑자기 몸을 날렸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번개처럼 빨랐고 사내들은 그의 공격에 당황했습니다. 칠복은 도끼로 직접 공격하지 않고 그것을 미끼로 사용해 맨손으로 두 사내를 쓰러뜨렸습니다. 그의 몸놀림은 단순한 머슴의 그것이 아니라 무에 통달한 자의 경지였습니다. 이 머슴이 뭐야? 방서방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의 예상과는 달리 칠복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훈련된 무사처럼 보였지요. 남은 사내들도 공포에 질려 물러났습니다. 그때 칠복이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알고 보니 한 사내가 뒤에서 칼로 그의 등을 찔렀던 것입니다. 붉은 피가 그의 옷을 적시기 시작했고 신마님은 비명을 지르며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칠복아, 신마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칠복을 부축하며 방서방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결연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방서방, 당신은 오늘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내 남편을 해친 것은 물론 내 집을 침범했으니 이 일은 관가에 구하겠습니다. 신마님의 말에 방서방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힘을 믿고 있었지요. 관가에 구한다고? 내 말을 누가 믿겠느냐. 과부가 머슴과 간통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너는 이 마을에서 살 수 없을 것이다. 그의 말에 신마님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에는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머슴이 아닙니다. 그는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칠복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상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조정의 벼슬아치 이 칠복이다. 정적의 모함으로 쫓겨나 이곳에 숨어 있었을 뿐이지. 그 말과 함께 칠복은 품속에서 관인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조정의 고위 관료만이 가질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방서방과 사내들은 경악했고 더 이상 그들을 위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럴 수가. 방서방은 몸을 떨며 물러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당혹감이 가득했지요. 이제 그는 단순한 머슴이 아닌 조정의 벼슬아치를 해친 죄를 지은 것이었으니 그 벌이 가벼울 리 없었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시오. 그리고 이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라오. 만약 또다시 우리를 해치려 한다면 그땐 정말로 관가에 구할 것이오. 신마님의 단호한 말에 방서방과 사내들은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마당을 빠져나갔고 마당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칠복은 상처 때문에 비틀거렸고 신마님은 급히 그를 부축해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사랑이 가득했지요. 괜찮은가? 상처가 심해 보이는구나. 그녀의 말에 칠복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따스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님만 안전하시다면 이 정도 상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마님은 눈물을 참으며 그의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붉은 피가 하얀 천을 물들였지만 다행히 상처가 치명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성껏 약을 발라주고 붕대를 감아주었지요. 이제 내 정체가 마을에 알려졌구나. 어찌 될지. 신마님의 근심 어린 목소리에 칠복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당당히 마님의 남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에 신마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걱정의 눈물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그녀는 칠복의 품에 안겼고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밖에서는 달이 떠올랐고 별들이 하늘을 수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두 사람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었지요. 이제 그들은 숨지 않고 당당히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이튿날 아침, 마을은 온통 신마님과 칠복의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칠복이 단순한 바보 머슴이 아니라 벼슬아치 출신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요. 특히 방서방이 칠복을 해치려다 오히려 망신을 당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듣자 하니 신마님네 머슴이 벼슬아치라더구먼. 허허. 참으로 세상일이란. 방서방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벌인 것이냐?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마을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신마님은 더 이상 그런 소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지켜야 할 사람이 있었고 또한 그녀를 지켜주는 사람도 있었으니까요. 신마님은 아침 일찍 일어나 칠복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밤새 염증은 생기지 않았고 상처도 조금씩 아물고 있었지요. 그녀는 새 붕대로 갈아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찌할 생각이냐? 칠복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이제는 당당히 살아갈 것입니다. 조정에서 쫓겨난 것은 사실이지만 잘못한 일은 없습니다. 정적들의 모함이었을 뿐이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의 말에 신마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칠복을 믿었고 그와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비록 세상의 시선은 차갑고 냉정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서로의 따스함이 있었으니까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신마님과 칠복은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더 이상 주인과 머슴이 아닌 서로를 사랑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말입니다. 그들의 대화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을에서 나가는 것이 어떻겠소? 다른 곳으로 가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칠복의 제안에 신마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곳을 떠난다는 것은 그녀의 모든 기억과 역사를 뒤로하고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집, 오랫동안 살아온 마을, 그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칠복과 함께라면 어디든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칠복을 바라보았습니다. 떠나자. 새로운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자. 그녀의 말에 칠복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신마님의 손을 꼭 잡았고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은 곧 떠날 준비를 시작했지요. 하지만 세상 일은 뜻대로 되지 않는 법입니다. 그날 오후 마을 입구에 낯선 사내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관복을 입은 관리들이었고 말을 타고 위험 있게 들어왔지요.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관가에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관리들은 곧장 신마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칠복은 이미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당당히 그들 앞에 섰지요. 이칠복 공자를 찾습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관리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담겨 있었지요. 칠복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바로 접니다. 관리들은 모두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죄인을 잡으러 온 이들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자세였지요. 공자님, 저희는 조정에서 왔습니다. 임금님께서 공자님을 찾으라 명하셨습니다. 그 말에 칠복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임금이 자신을 찾는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때 신마님이 그의 곁으로 다가왔고 칠복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아 안심시켰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으시는지요? 칠복의 물음에 관리는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공자님을 모함한 자들의 죄상이 드러났습니다. 임금님께서는 공자님의 충성심과 재능을 높이 평가하시어 다시 조정으로 돌아와 벼슬을 맡아주길 바라십니다. 그의 말에 칠복과 신마님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또한 그 소식을 듣고 모여들었고 대문 밖은 순식간에 구경꾼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칠복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지요. 정말이오? 제가 다시 조정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오? 칠복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조정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했기에 이 갑작스러운 소식에 큰 충격을 받은 것이었지요. 그렇습니다. 임금님께서는 공자님의 귀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디 저희와 함께 한양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관리의 말에 칠복은 신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갈등이 어려 있었지요. 조정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의 오랜 꿈이었지만 이제 그에게는 신마님이라는 더 큰 꿈이 생겼습니다. 그는 결코 그녀를 두고 떠날 수 없었습니다. 훌륭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만 저는 이제 다른 삶을 선택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 칠복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신마님이 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지요. 가시오. 당신의 꿈을 이루시오. 신마님의 말에 칠복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마님을 두고 갈 수 없습니다. 신마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미소는 진심이었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내가 떠나라는 것이 아니오. 나도 함께 가자는 것이오. 그 말에 칠복의 눈이 커졌습니다. 신마님은 당당히 관리들 앞에 섰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내 머슴이 아닙니다. 내 사내입니다. 그가 한양으로 간다면 나도 함께 갈 것입니다. 신마님의 선언에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에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그녀의 당당함과 결연함에 모두가 감동했지요. 관리들도 잠시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임금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칠복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신마님의 손을 꼭 잡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사랑이 가득했지요.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그들을 축하해 주었지요. 방서방조차도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고 두 사람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양으로 떠나기 전날 밤 신마님과 칠복은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이별의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이 집, 이 마을과 작별해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걱정 마십시오. 한양에서도 마님은 늘 존경받는 분이 되실 것입니다. 칠복의 위로에 신마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불안함이 없었지요. 나는 내가 곁에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어디든 함께라면 행복할 것이다. 그녀의 말에 칠복은 따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신마님의 손을 잡고 하늘의 별들을 가리켰습니다. 저 별들처럼 우리의 사랑도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별을 바라보며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고 그들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머슴과 마님이 아닌 서로를 사랑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말입니다. 이른 아침 신마님과 칠복은 마을을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관가에서 보낸 가마가 대문 앞에 대기하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그들을 배웅하고 있었지요. 처음에는 수군거리며 비난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모두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신마님은 오랫동안 살아온 집을 뒤로하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그러나 칠복의 손을 잡자 용기가 솟았지요. 준비되셨습니까, 마님? 칠복의 물음에 신마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지내던 시절, 홀로 외로움을 견디던 시간들, 그리고 칠복을 만나 새로운 사랑을 찾게 된 순간까지 모든 기억이 이 집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였지요. 작별 인사를 드려야겠구나. 신마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가 정중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지켜봐 준 이웃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지요. 비록 때로는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도 있었지만 긴 세월 함께한 이웃들은 그녀에게 또 다른 가족과도 같았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신마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과부의 몸으로 고단한 삶을 살아온 그녀가 이제 새 출발을 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감동이었지요. 신마님, 한양 가서도 몸 건강히 잘 지내시게 우리 마을 자랑스럽게 살아주시고. 노인의 축복에 신마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이별의 눈물이 고였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도 담겨 있었습니다. 방서방도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끄러운 마음에 다가오지 못하고 있었지요. 신마님은 잠시 망설이다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방서방, 모든 일이 지나갔습니다.
서로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합니다. 그녀의 너그러움에 방서방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참회의 빛이 어려 있었지요. 죄송합니다, 신마님. 마님과 이 공자님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부디 한양에서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방서방의 진심 어린 사과에 신마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이제 모든 원망이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삶을 위해 과거의 모든 감정을 내려놓은 것이지요. 칠북도 마을 사람들에게 정중히 인사를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바보 머슴이 아닌 당당한 벼사치의 모습으로 서 있었지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그는 이 마을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와 사랑을 배웠으니까요. 모두 감사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받은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칠복의 인사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칠복을 존경하게 되었고 그와 신마님의 사랑 이야기는 오랫동안 마을의 전설처럼 남을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출발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신마님은 관가에서 준비한 가마에 올랐고 칠복은 말에 올라 그 옆에서 호위했습니다. 관리들이 앞뒤로 줄지어 서고 행렬은 천천히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마을을 떠나는 길, 신마님은 가마창으로 마지막으로 마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강가의 버드나무, 마을 어귀에 오래된 느티나무, 그리고 산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집들, 모든 것이 그녀의 기억 속에 아름답게 남을 것이었습니다. 슬프십니까? 가마 옆에서 말을 타고 가던 칠복이 물었습니다. 신마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미래를 향한 결연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지요. 아니, 슬프지 않다. 오히려 설렌다. 너와 함께하는 새 삶이 기대되니 말이다. 그녀의 말에 칠복은 따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과거의 모든 아픔과 외로움을 뒤로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의 여정 끝에 그들은 마침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웅장한 도성의 모습에 신마님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시골 마을에서만 살아온 그녀에게 한양의 번화함은 새로운 세계와도 같았지요. 이렇게 크고 화려한 곳이구나. 신마님의 감탄에 칠복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녀에게 이 새로운 세계를 하나하나 보여줄 것이었고 그녀와 함께 행복한 삶을 꾸려갈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궁궐 가까이에 마련된 관저에 안착했습니다. 그곳은 칠복의 새 벼슬에 걸맞는 화려한 집이었고 많은 하인들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신마님은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외로운 과부였고 칠복은 단순한 머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한양의 귀한 벼슬아치 부부가 되었으니 이보다 더 놀라운 변화가 어디 있을까요? 마님, 이제 저는 조정에 들어가 임금님을 뵙고 오겠습니다. 마님은 편히 쉬고 계십시오. 칠복은 관복으로 갈아입고 신마님에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초라한 머슴이 아니라 위험 있는 벼사치의 모습이었지요.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변함없이 따스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오너라. 나는 여기서 기다리마. 신마님의 말에 칠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그녀의 손을 꼭 잡았고 출발했습니다. 그가 떠난 후 신마님은 혼자 관저의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화려한 꽃과 나무들이 정원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작은 연못에는 붉은 비단잉어가 헤엄치고 있었지요.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지요. 그녀는 문득 도끼질하는 칠복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 도끼질이 자신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열어준 것이었고 그로 인해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인연이구나. 신마님은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평온했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칠복이 돌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마님, 임금님께서 저를 다시 중요한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칠복은 잠시 말을 멈추고 품속에서 작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화려한 놀이개와 비단 옷감이 들어 있었지요. 임금님께서 마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충신의 아내로서 마님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 말에 신마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시골 양반집 과부였던 그녀가 이제는 임금의 선물을 받는 벼슬아치의 아내가 되었다니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모두 내 덕분이구나. 신마님의 말에 칠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지요. 아닙니다. 마님께서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마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바보 머슴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었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신마님과 칠복은 관저의 넓은 정원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양의 밤하늘은 마을의 그것과는 달랐지만 별들은 여전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지요. 마님,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 하시겠습니까? 칠복의 물음에 신마님은 따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내 남편. 그 말에 칠복은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고 그들은 당당히 세상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신마님과 칠복은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칠복은 조정에서 중요한 일을 맡아 임금의 신임을 얻었고 신마님은 현명한 벼사치의 아내로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 이야기를 결코 잊지 않았고 가끔은 과거를 떠올리며 웃곤 했지요. 그때 도끼질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구나. 신마님의 말에 칠복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도끼질은 이제 그들의 사랑을 상징하는 소중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 도끼질로 마님의 마음을 얻었으니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 속에는 과거의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낸 자부심이 담겨 있었지요. 세월이 흘러 그들의 머리카락에 하얀 서리가 내렸을 때도 두 사람의 사랑은 변함없이 깊고 따스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한양의 거리를 거닐며 노년의 행복을 만끽했고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한적한 저녁이면 칠복은 예전처럼 도끼를 들고 장작을 패기도 했습니다. 신마님은 그런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지요. 그 도끼질 소리는 이제 그들의 사랑의 노래가 되었고 그 리듬에 맞춰 두 사람의 마음은 영원히 하나로 뛰고 있었습니다. 툭, 퍽, 툭, 퍽. 신마님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나는 이 남자를 평생 떠날 수 없겠구나. 그들은 함께 살아갈 운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보 머슴의 도끼질 그리고 과부마님의 밤이라는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어떻게 느끼셨나요? 신마님과 칠복의 사랑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은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